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또 오늘의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이 초록바다에 꽤 큰 상승이 또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부터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어제 일봉이 보시는 것처럼 11.8%니까 정말 오랜만에 또 꽤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요 58K를 몇 차례 뚫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의 상승으로 정말 단번에 뚫게 됐고, 그리고 그 힘을 몰아서 지금 요 1차 지지선인 61K까지 넘어서면서 62K까지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좀 살짝 빠지면서 요 61K 그 지지 테스트를 또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요 51선에 지금 살짝 넘었다가 다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요 51선에 좀 저항에 막혀 있고 또 요 61K 지지 테스트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무엇보다 좀 고무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때 이제 49K 바닥을 찍고 지금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한 25%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때부터 꽤 큰 하락을 했지만 어쨌든 이 바닥을 찍고 이 떨어진 낙폭보다 한 반 이상은 그래도 좀 올라왔다라는 것이 이제는 여기가 어느 정도 찐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좀 높아지지 않았나, 저는 요것이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가 좀 비교적 큰 상승이 나오게 되니까 요 알트코인 역시 지금 요것은 이더를 포함한 요 토털2 알트 시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3월부터 이어진 하락 채널에서 얼마 전에 이 월요일이었죠. 좀 큰 폭의 폭락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하락 채널의 그 하단을 또 깨고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좀 이 하락 채널 안으로 돌파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요것이 이더를 포함한 토털2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더리움이 어제 어떻게 움직였느냐, 보시는 것처럼 요 이더리움 역시 지금 여기 보시면 14.5%나 상승을 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요 하락 채널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월요일날 좀 폭락이 나오면서 이 하단을 뚫고 내려왔는데 어제 상승으로 다시 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 채널에 다시 재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토털2 알트 시총 역시 그 영향을 좀 크게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더를 뺀 토털3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이더까지 제외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하락 채널 안에서 월요일날 폭락빔에도 뭐 한때는 요 하락 채널 하단을 좀 뚫고 내려가긴 했었지만 다시 좀 말아 올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요 하락 채널 하단을 지켜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뭐 토털2, 이 토털3 차트만 비교해서 본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 이더리움의 영향이,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의 부진이 좀 상당히 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이더리움 BTC 페어를 말씀을 드리면서 요때 2022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이 이더리움이 계속 부진을 겪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락 채널의 하단까지 또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이 하락 채널의 그 하단을 정확히 터치를 한 다음에 지금은 또 살짝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곳을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이 하락 채널에 정확히 터치를 하고 다시 좀 그 상승의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런 거를 보면 이 차트의 움직임도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모처럼 이 이더리움이 힘을 썼다라는 것이
또 이 알트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면서 이렇게 좀 전반적인 알트 상승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요것이 또 고무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리플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또 이 리플 홀더분들은 이렇게 이 비트코인과 또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 소외감을 안 받을 수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다고 이 리플이 20% 상승한 뒤에 지금 뭐 큰 폭으로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지만, 또 어제 하루 동안은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들이 지금 뭐 한 1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반면에 뭐 리플은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요 900원 저항도 현재 못 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다시 좀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도 지금 새벽 한 4시쯤에 그래도 한 번은 요 900원을 터치하긴 했지만 다시 좀 이렇게 빠지면서 현재는 한 869원을 또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요것을 또 달러 차트로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지금 제가 계속 이 작년 7월부터 이어진 하락 추세선 안에서 여전히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제 움직임까지도 함께 또 살펴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요 하락 추세선에 지금 이틀째 좀 넘겨보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엔 다시 요 윗꼬리를 달면서 여전히 지금 요 하락 추세선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위치가 요 하락 추세선에 거의 맞닿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움직임에 따라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러면 요 리플 BTC 페어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제가 지금 이걸 주봉으로 해놨어요. 그 움직임을 보시면 지금 이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째 양봉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작년 7월에 이 약식 판결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5주 연속 이 상승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최장으로 길었던 적이 이때, 그것도 뭐 상승폭이 크지도 않았었고 뭐 조금의 이 상승으로 인해서 3주 연속 상승이 나온 것이 다였는데, 근데 지금은 5주 동안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그러면서 요 하락 추세선을 또 돌파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주봉으로 보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도 좀 계속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 5개 봉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눈에도 공통점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요 캔들의 지금 윗꼬리가 계속 좀 길게 달렸다라는 요런 지금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캔들의 윗꼬리가 무엇을 의미를 할까? 그것이 또 중요할 텐데요.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윗꼬리가 지금 계속 달리고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현재 위치가 저항대에 있으면서 상당히 좀 눌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것은 올라갈만 하면 누군가는 매도를 하면서 가격이 눌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어느 정도 올라갈수록 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더구나 지금 어제 이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로 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 상승이 나오면서 오히려 지금 그 항소에 대한 우려가 또 불거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기사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거든요. 뭐라고 기사가 나왔냐면, SEC 측이 입장을 내놨는데 법원은 리플이 요구한 과징금의 12배를 명령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출처가 지금 이 폭스 비즈니스 기자인 엘리노어 테릭 기자가 이제 SEC한테 이번 판결 관련해서 논평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SEC가 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법원은 리플이 증권법을 추가로 위반한 것을 금지하는 명령과 리플이 제한한 금액의 12배가 넘는 과징금을 명령을 했다라고 하면서, 또한 SEC가 요청한 구제 신청을 승인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 판사가 판결을 할 때
그 벌금 금액이 1억 2,500만 달러를 판결을 했는데, 그런데 당초 SEC가 요구한 그 과징금은 20억 달러 규모고, 그리고 반대로 이 리플은 1,000만 달러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1억 2,500만 달러가 나왔으니까 뭐 어제 이 리플의 빵형은 당초 SEC가 요구한 20억 달러에서 94%가 빠진 이 1억 2,500만 달러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자축 아닌 자축을 했었고, 반대로 지금 이 SEC는 원래 이 리플이 1,000만 달러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거에 12배가 넘는 1억 2,500만 달러가 나왔으니까 또 이 SEC 입장에서는 이것이 긍정적인 판결이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요 기사의 끝을 보면 최종 판결이 내려졌으니 SEC가 구제 판결이 아닌 2003년 7월 판결 자체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봤을 때 이게 지금 SEC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한 건지 좀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기자의 이 트윗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요거예요. 그래서 요 트윗이 원래 그 출처인데, 그래서 이 기자가 이 리플 판결에 대해서 SEC한테 연락을 해서 대변인이 다음과 같은 성명을 해주었다라고 하면서 요 글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지금 뭐 12배가 넘는 벌금이 나왔고, 뭐 일부는 증권법이 적용이 됐다. 요렇게 또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SEC가 내놓은 성명에는 항소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길 보시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할 때, 그러니까 이 기자가 SEC의 성명서를 보고 자신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저는 어느 쪽에서든 구제적 판결에 대한 항소가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최종 판결이 내려진 지금 SEC가 2003년 7월에 그러니까 약식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나는 변호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요 기사만 보면 SEC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트윗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나는 뭐 변호사가 아니지만 일단 이 최종 판결을 두고는 뭐 SEC가 항소할 가능성은 낮지만 작년에 이 약식 판결을 두고는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얘기는 사실 어제 이 코인데스크가 최종 판결이 나오자마자 기사에 썼던 그 내용과 지금 상당히 비슷한 의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이 뭐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이 SEC의 이 대변인 성명서를 봤을 때 뭐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이 SEC 측도 리플사와 마찬가지로 지금 서로 자기들이 유리하게 나왔다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이 항소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SEC가 어제 판결을 두고 뭐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 뭐 벌금 금액이 너무 적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만 봐도 일단 어제 판결에는 어느 정도 좀 수긍하고 들어갔다는 점이, 저는 이것이 좀 고무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아직은 이 60일, 뭐 60일 안에 이 SEC가 공식적인 입장문을 발표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끝에는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장의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아서 뭐 물론 아쉽기는 하지만, 근데 뭐 당장의 이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것보다도 이 소송의 족쇄에서 완전히 좀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소송의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그때가 비로소 이 리플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리플이 예상치 못한 이런 상승 재료를 좀 터뜨려 주면서 그 이후에나 좀 본격적인 이런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는 이 긴 터널에 이제는 그 마지막 부분까지 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